이번 시간은 사업계획 승인 등입니다. 자,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은 일단 이제 건설 회사가 사업 주체라고 했는데, 이런 건설 회사 등이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것은 일정한 규모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사업계획 승인 받아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30세대 이상을 건설을 하지 않고 29세대만 건설하겠다.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은 안 받지만은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 허가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규모가 우리가 얼마냐 했을 때 적어도 단독은 30개 이상, 공동은 30세대 이상을 말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시험에는 12회, 15회, 19회 시험에 나왔고,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17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12, 15, 17, 19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자, 먼저 12, 15, 17, 19 네 번 이렇게 시험에 나왔었는데, 자, 먼저 우리 29페이지 나오는 사업계획을 누구한테 받느냐 이겁니다. 이게 이제 사업계획 승인권자라고 해요. 누구한테 받느냐? 사업계획 승인권자도 받겠죠. 근데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은 이제 대지 조성 사업이든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든 그 면적이 있겠죠, 여러분들. 그죠?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면적이 기준 내가지고요.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미만으로 나눠야죠. 그러니까 대지를 조성하든 주택을 건설하든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10만 제곱미터 이상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한테 받아야 돼요. 인구가 50만 명 이상 시시장을 대도시시장이라 합니다. 10만 제곱미터 미만은 삼특위 광시장, 광역, 특광 시장 군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하는 시라는 것은 삼특위 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시, 특자시, 특자도, 광역시, 도지사 인구가 50만 명 이상 시의 시장인 대도시시장인데요. 그리고 그러니까 시라는 게 삼특위 광이잖아. 여기도 삼특위 광이죠. 삼특광인데 그렇게 되니까 어떤 분이 그럽니다. 선생님, 왜요? 면적이 10만 이상도 삼특위 광이 들어가고 미만도 삼특위 광이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시군 구청장에서 다루는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많고 적건 간에 주택 건설 사업이나 대지 조성 사업을 할 때는 이런 구청장에서 또는 군에서 다루는 문제가 아니라 그 해당 시청으로 바로 가라 이 말이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도 면적하고 관계없이 특별시, 특자시, 특자도, 광역시에 여기도 삼특광, 여기도 삼특광 다 똑같죠, 그죠? 면적에 관계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때는 조금 축약을 해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도지사, 대도시장 여기는 삼특광, 특광시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때 특은 3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면적에 따라서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그 예외가 누구냐?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장관한테 받아야 된다.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장관한테 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한테 받는 게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건설 사업 주체가 누구일 때 국가이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공이죠, 주공. 근데 선생님, 지방공사는 여기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고요. 지방공사는 여기 명단이 없어요. 없다는 거는 이제 원칙적인 규정에 따라서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에 약 100만 평이 넘죠.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과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인데, 이 중에서 여기서 이제 누가 국토장관이 고시를 했다 이겁니다. 지정 고시를 한 지역이죠. 그 지역에서 이런
예, 일정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사업계획 승인 대상 규모로 짓는다 그러면은 이 동네가 적어도 100만 평 이상의 택지를 개발하거나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으로 장관이 지정 고시한 지역이죠. 그러니까 누가 지정했다고? 장관이 지정 고시했죠. 그러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장관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수도권이나 특히 이제 광역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집중이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특히 집중성이 강해요. 수도권이라든지 광역시에 모든 산업과 인구가 집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과 지역 간의 균형적인 발전이 도모되기가 상당히 힘들고 또 지역의 불균형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런 불균형을 막기 위해서는 불균형을 해소해서 균형적인 개발을 필요하죠. 균형 있는 개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역시 장관이 지정 고시를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워낙 이제 이쪽에 많이 집중이 되니까 장관이 지정 고시를 딱 해서 이쪽은 특별 관리를 들어간다. 내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돼서 특별히 신경을 쓰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공공사업 주체 중에서 국지주지라고 있잖아요. 국지주지. 국가지자체 주공지방공사를 우리가 강의를 할 때는 제가 국지주지라고 합니다. 그럼 국지주지가 총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설립한 부동산, 유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유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물론 이제 이 투자회사가 이제 공공주택을 건설할 때입니다. 공공주택을 건설하는데 자산관리회사가 이제 주택공사가 돼야 된다는 거, 뭐 그런 조건이 붙어요. 그러면은 국지주지가 총지분의 50%를 초과해 설립한 위탁관리부동산 투자회사가 공공주택을 건설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라 이겁니다. 그렇죠? 요 네 가지가 예외적으로 우리가 이제 국토장관한테 받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이쪽 부분이 시험에 출제하기가 굉장히 조금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음 중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아닌 것을 골라라. 그런 건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출제하기가 문항이 길기 때문에. 그러나 이 상대평가가 도입이 되면은 이런 것도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는 상대평가는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이제 무한 경쟁으로 가는 거잖아요. 상대평가라는 거는 무한 경쟁이에요. 무한 경쟁. 절대적인 평가가 아니잖아요. 무한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살아남으려면은 다른 사람보다 점수가 월등히 뛰어나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죽기 살기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 해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토장관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것도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제는. 이제 종전에는 이제 문항에서 이제 따서 출제가 됐지만 통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되셨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사업계획 승인권자를 우리가 보신 거잖아요. 근데 큰 두 번째에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의 규모, 승인을 받아야 되는 대상 규모가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 규모라는 거는 도대체 몇 세대 이상을 몇 개를 단독이든 공동이든 건설했을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 규모는 크게 나누면은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나눌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단독과 공동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단독은 아무런 말이 없을 때 원칙적으로 30호 이상이 건설이 되는 거잖아요. 주택은. 요거는 이제 첫 번째가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일 때고요.
자, 두 번째는요, 땅을 조성하는 사업도 있겠죠.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도 있어요. 이럴 때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를 조성할 때, 그럴 때는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얼마라고요? 10,000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를 조성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요. 주택은 단독이냐 공동으로 나눠지는데, 단독이든 공동이든 다 같이 원칙적으로는 30호나 30세대 이상이 됩니다만은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얼마냐 했더니 50호 이상입니다. 그럼 여기도 선생님, 여기도 그러면 공동주택도 예외가 50세대 이상이겠네요. 그렇죠. 그럼 사업계획 승인 대상 규모는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원칙적으로 단독이든 공동이든 30호나 30세대 이상이 되고요. 도시형도 다 똑같잖아요. 도시형도 30호, 30세대 이상, 30세대 이상이 될 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보면은 50호 이상이 될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것도 있고, 공동주택도 50세대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 50호 이상이 두 가지가 나오고요. 또 공동주택이 50세대 이상일 때 또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 50세대 이상 나올 때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공공택지 아시잖아요. 공공사업 10개를 통해서 이제 공동택이 건설되는 택지인데, 여기는 단독주택도 건설이 되거든요. 그러면 공공택지라도 1단의 토지를 공급받는 거예요. 1단의 토지를 공급을 받아가지고 건설한다 이겁니다. 1단의 토지라는 거는 공공택지 중에서도 한묶음이단 말이에요. 한묶음. 한묶음의 1단의 토지를 공급을 받아서 건설한다. 그러면 많이 지을수록 유리한 거잖아요. 그죠? 50호 이상 적어도 될 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옥입니다. 한옥 마을을 조성할 때 이왕이면은, 한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만 짓는 것보다는 그 단지를 워낙 많이 좀 짓게 되면은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을 50호 이상을 할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고, 한 50호 안 되는 거는 그러면 허가를 받도록 하자.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50세대 이상이 단지형, 우리가 이제 단지형 다세대라든지 단지형 연립은 우리가 이제 어디서 나왔어요? 도시형 생활주택이죠. 그럼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도 단지형 다세대나 단지형 연립주택을 지을 때는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은요, 50세대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정비사업이죠. 정비사업인데, 어떤 정비사업? 정비구역 안에 정비사업인데, 어떤 정비사업이죠? 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 이거를 자력 방식입니다. 주민 스스로가 자력개발 방식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일 때입니다. 다시 갑니다. 그래서 단독이든 공동이든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규모는 다 같이 30호나 30세대 이상이 원칙인데, 적어도 예외적으로 50호나 50세대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단독은 공공택지 중에서 일단의 토지를 공급받아서 건설할 때, 한옥일 때,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 50세대 이상은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 다음에 정비사업은 자력개발 방식, 토지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 정비 보존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 정비 기반 시설과 주민 공동 시설은 시장, 군수 등이 설치하는 방법에 따라서 건설하는 것을 자력 개발 방식인데, 그런 자력 개발 방식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적어도 몇 세대 이상? 50세대 이상일 때 사업 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자 이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요거 기억하기가 굉장히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까다롭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50세대나 50호 이상의 단독이든 공동이든 적어도 50개 이상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규모는 공한단정입니다. 공한단정.
단정이죠. 예, 공한 단정. 이렇게 첫 글자를 따서 기억을 하시면은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억이 나실 수가 있어요. 30페이지를 보면요. 그 다음에 그 공동주택이라도 그 박스를 보면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인데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은 30 이상이고 도로폭은 6m 이상이다. 요 두 가지만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요거는 단지형 다세대나 단지형 연립이 적어도 세대당은 60제곱미터. 네, 요게 요건이 있었죠. 그 요건이 30페이지를 지금 30페이지 위에서 하나 둘 6번째 줄에 보십시오. 예, 그게 이제 나오는데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은 30 이상이다.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 될 것이 요구되고 엔드입니다. 그리고 도로 폭은 얼마라고요? 그 도로의 폭은 6m 이상. 물론 이제 예외는 있어요. 예외는 있는데 원칙만 따져보자는 거지. 그러면 끝이 없어. 가지치기 해서 자를 때는 잘라야 돼요. 그러면 주거전용 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도로 폭은 6m 이상이죠. 그래서 이렇게 될 때는 이제 요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해서 50세대 이상이 될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단지형 다세대나 단지 연립주택인 경우에는 주거전용 면적이 30이 안 된다든가 도로 폭이 만약에 한 400밖에 안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제 50세대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받으려면은 도로 폭도 좀 넓고 전용 면적도 좀 넓고 30 이상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만이 50세대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해준다.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완화되는 거잖아요. 대개 30이 기준인데 50만 넘어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건 조금 완화되는 거니까 이런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된다. 그거는 이제 단지형 다세대나 단지 연립주택인 경우만 해당되는 것이고 원룸형은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말 없으면 뭐다? 전부 다 원룸형은 50세대가 아니고 30세대만 넘어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예. 여기 해당되는 것만 50세대 이상 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거니까요.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까지 30페이지 나왔고 그러면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안 받는 것도 있어요. 제외되는 거.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우리가 30페이지 나오는 이제 부분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안 받는 비대상입니다. 비대상. 굉장히 중요하죠. 사업계획 승인 요거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고, 사업계획 승인을 안 받는 비대상도 있어. 안 받는 거.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이제 이 주상복합,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에 동일 건축물이다 이렇게 하죠. 동일 건축물일 때 사업계획 승인을 안 받아요. 근데 그 안 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지역인데 어떤 지역에서 건설할 때입니까?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었어. 근데 상업이라도 이제 제외되는 게 있습니다. 유통상업은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유통상업지역이 남대문 시장이나 동대문 시장처럼 그런 곳을 말하거든요. 우리가 특히 용도지역 중에서 주택이 건설되지 않는 지역이 두 개가 딱 있었는데 그 두 개 중에서 하나가 유통상업지역입니다. 그리고 주택이 건설되지 않는 땅이 바로 전용 공업지역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그 땅을 샀는데 그 땅이 유통상업지역이다. 또 그 땅을 샀는데 그 땅이 혹시 전용 공업지역이다. 그러면 주택을 건설할 수 없습니다. 용도지역에서 주택 금지지역으로 묶어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유통상업지역은 건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뺀 거야, 저게. 아시겠어요? 건설할 수가 없어요.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지역이 나왔잖아요. 지역이 나왔는데, 그 주택의 규모는 얼마냐? 300세대 미만이 됩니다.
300세대 미만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면적의 비율이 있습니다. 주택의 연면적의 비율이 있는데 그 비율이 뭐냐면은 이 건축물 전체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 주택의 연면적의 비율이 90% 이렇게 곱하기를 해서 요게 곱하기 100을 하면 퍼센트가 나오겠죠. 요게 90% 미만이 돼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그림을 잠깐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은 같은 건물 안에 여기가 이제 아파트다, 주택입니다. 주택이 한 89% 차지해요. 90% 미만이니까 한 89% 생각해 보자 말이야. 요게 이제 뭡니까? 상가 건물이단 말이에요. 상가 건물이 그러면은 11% 정도 됩니다. 비율이 주택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전체 면적의 90% 미만이 돼버리죠. 전체가 100인데 그 중에서 건축물 전체가 100인데 주택이 차지하고 있는 연면적의 비율이 89밖에 안 돼. 90% 미만이죠. 이럴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안 받는다는 뜻이에요. 미만이 중요합니다. 미만이란 말이죠. 요렇게 돼 있대. 그러면 선생님 요게 이제 모두 충족이 돼야 됩니다. 모두 충족입니다. 어느 하나가 충족되지 않으면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여기 이제 하나가 있고 사업계획 승인 안 받는 거 두 번째가 있어요. 이 두 번째가 뭐냐면은 여기는 어디 갔나? 농어촌 정비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생활환경정비사업 중에서 농협협동중앙회가 지원하는 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한다고 했을 때 사업계획 승인 안 받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생활환경정비사업이죠.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서 생활환경정비사업을 하는데 이 정비사업에 무슨 돈으로 할 거냐? 농협중앙회가 지원을 해주겠다 이겁니다. 농협중앙회가 지원하는 그런 자금을 가지고 자금으로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을 할 때만 사업계획 승인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럼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서 생활환경 정비 사업을 농협중앙회가 지원하는 자금이 아니라 주택도시기금을 가지고 이를 시행을 한다. 그거는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됩니다. 여기는 농협중앙회에 지원하는 자금이라 그랬죠. 거기까지도 다 봐야 됩니다. 되셨고요.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을 안 받는 비대상은 17회와 21회. 요거는 17회 시험과 21회 우리 시험에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이제 받는 절차가 나오고 그 밑에 신청 요건이 나오는데 저는요 다른 거 떠나서 뭐 절차 좀 이따 볼 거예요. 근데 바로 네 번째가 어떤 게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건설회사가 그 신청할 때 그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 이 요건을 구비해 가지고 이제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 요건이 뭐냐 이거예요. 그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 요건은 뭐냐? 땅을 확보해야 됩니다. 건설대지,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땅을 자기 땅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자기 땅을 한 평도 없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자기 땅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자기 땅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땅 없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뭐 사업계획 승인만 좀 내주면 저희 땅 사겠습니다.
그러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땅을 당신들이 좀 확보를 해달라 이겁니다. 그게 요건이에요, 요건. 그게 이제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 요건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해당되는 토지 소유권을 100%, 말 없을 때는 100%입니다. 100%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누가? 사업주체가. 근데 단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주체가 있습니다. 국지주지는 제외됩니다. 왜? 국가, 지자체, 주택공사, 지방공사는 토지 수용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땅 한 평 없어도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 조성 사업을 할 때는 토지 수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나 주공이나 지방공사는 토지 수용권이라는 강력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땅 한 평 없어도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 주공이 국가,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가 아닌 일반적인 건설회사, 사업주체는 땅 없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그래서 땅 소유권을 100%를 말 없으면 100%야 전부 다. 소유권 확보됩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1번이 만약에 안 되는 경우, 왜 그러면 100%를 확보해야 되는데 왜 안 됩니까? 지금 계약서만 쓴데, 그러니까 100% 확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등기부상에 그 건설회사 소유구로 다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까지 지금 이제 등기부상에는 아직까지 자기 소유를 안 됐고 요번에 계약을 했단 말이야. 살라고. 그 땅을 샀긴 샀는데 계약서만 썼어요. 그럼 계약서는 뭐다? 사용권원이죠. 사용권원. 그러면은 아직 확보는 안 됐지만은 그 토지의 사용권원이라고 해요. 우리가 계약서를 포함해서 사용권원을 100%를 확보해도 된다 이겁니다. 계약서를 포함해서 등기부상에 땅을 확보를 못했다 하더라도 계약서만 있어도 돼요. 근데 사용권을 확보를 100%를 확보를 해도 되는데 해도 돼. 이렇게 해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권은 100%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되는 경우. 선생님, 그럼 사용권은도 그럼 100% 확보 안 해도 사업계획 승인 나옵니까? 나옵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이 알박기라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 동네가 이제 개발된다 그래가지고요. 소문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전부 사람들이 뭐냐면은 일단 소문이 나면요. 기존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은 땅을 안 팔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소위 말해서 알박기 들어간다고. 안 판단 말이야. 수십 배 돈을 갖다가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땅을 안 파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용권을 받기는 굉장히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전에 땅을 다 확보해야 되는데 이미 소문이 그 전부터 새어 나와가지고요. 어떻게 알았는지 그 사람들이 땅을 안 팔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사용권을 확보하기도 어렵죠? 그랬을 때 세 번째로 가는 거지. 이때는 토지 사용권을 80% 이상만 확보도 되는데, 확보. 그럼 나머지는 그러면 매도 청구하면 되겠다 이겁니다. 나머지는 무슨 또 청구 가능해야 돼요? 매도 청구가 가능할 것이 요구됩니다. 지금요, 80% 이상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매도 청구가 가능할 것이 요구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바로 소위 말해서, 알박기가 진행될 때는 그 80% 이상을 확보하고 나머지가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으면 가능해요.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사용권은 80% 이상을 확보한다는 거는 이제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업이 확정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동네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 동네가 이미 확정이 된 거야. 허가 벌판에 건물, 아파트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공원이 있고, 여기는 학교가 있고, 여기는 전철역이 들어오고, 이 자리에 아파트를 짓겠다. 이렇게 확정이 된 거야.
그럼 이거를 갖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구 단위 계획의 결정으로 결정하겠다는 사업이 확정됐을 때 이겁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이 확정됐을 때 그때는 80% 이상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매도 청구 가능하다. 그럼 3번은 반드시 뭐가 결정이 돼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의 결정에 의해서 이게 확정이 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허허벌판에 하는 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디까지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확정됐을 때 여기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드디어 네 번째. 여기 제일 어렵다 지금. 요 부분이 제일 어려워. 이해하기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어려운 파트를 쉽게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노력하고 저도 노력해서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가 가능하도록 돼야 됩니다. 네 번째 들어갑니다. 네 번째. 네 번째는 이번에는요. 지구 단위 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사업으로 사용 권한을 95% 이상을 확보했다 이겁니다. 잘 보이세요 이거? 보이십니까? 예, 보인다고 그러네요. 그럼 사용 권한이 95%를 확보하고 나머지는 전부를 매도 청구가 가능하다 이거. 자, 그러면은 앞에 거는 80% 이상을 확보하고 나머지 매도 청구 가능한데 이때는 단서가 붙어요.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가 되고 난 다음에 10년 전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여 온 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여 보유하여 온 자, 보유해 온 자는 이 사람은 제외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구 단위 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으로 사용 권한이 80% 이상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매도 청구가 가능해야 되는데 이때는 20%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이때라도 즉 10년 전부터 무슨 전부터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가 되어서 10년 전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여 보유하여 온 자는 매도 청구할 수가 없어요. 매도 청구 못 한다고. 그럼 이 사람 말고 이 사람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놔둬야 됩니다. 어차피 놔두고 나머지만 매도 청구가 가능해 매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4번 보세요. 4번.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이 필요한 사업으로 적어도 사용 권한이 95% 이상 확보하고 나머지 5%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때는 전부를 매도 청구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10년 전부터 뭐 소유권을 취득하여 온 자도 매도 청구가 가능하죠. 이 사람도 이제 제외되는 게 아니야. 이거 포함이 됩니다. 이때는 이 사람도 매도 청구가 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겁니까? 일정한 요건을 다 100%를 해버리면 매도 청구가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좀 남아있잖아요. 그죠? 조금 있죠? 이럴 때는 이제 매도 청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나머지를 매도 청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 매도 청구는 지금 이 매도 청구를 갖다가 적어도 하려면은 첫 번째가요. 3개월 이상을 협의를 해야 됩니다. 몇 개월 이상? 3개월 이상의 사전 협의가 돼야 된다. 이때 협의를 할 때는 기준 가격이 감정평가액이 아닙니다. 시가로 해야 돼요. 시가로 매도 청구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근데 이게 이제 두 번째 가서 파세요 하니까는 상대방이 안 팔아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저희들은요 그 시가 가지고는 안 팝니다. 미래에 대한 미래 가격이 얼마인데 이 양반아 그 돈 가지고는 저희들이 안 팔아요 나옵니다. 그럼 안 팔아요 나온다고 했을 때는 상대방이 이제 토지 소유자가 안 팔아요 나오죠. 그럴 때는 이제 3번으로 갑니다. 3번. 공탁을 하는 거지. 법원에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니까 법원에 공탁한다고 보시면 돼요.
법원에다가 공탁하는데 이 공탁을 할 때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감정가격을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의 산술 평균한 감정가격으로 공탁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뭐냐? 네 번째가 이제 사업을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불도저 가져와 되는 거죠. 예,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자,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매도 청구의 절차가 됩니다. 그 유명한 매도 청구의 절차다 이겁니다. 그래서 매도 청구 절차는 파세요, 안 팔아요, 공탁 사업 시행입니다. 한 번 더 갑니다. 파세요, 첫 번째 시가로, 안 팔아요, 그 다음에 공탁 사업 시행이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절차를 거친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 3개월 이상 협의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소재 불명이더라 이겁니다. 무슨 불명? 소재 불명. 사람이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연락이 안 되는 무슨 협의를 해?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물어볼 수도 없어. 이럴 때는 특별한 절차 거치죠? 특별한 절차, 특별 절차를 거치는데 어떤 특별한 절차냐? 첫 번째,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이 2 이상의 일간신문에 2차례 이상을 공고합니다. 일간신문에 공고합니다. 그리고 며칠이 경과되면은 30일 경과되면은 매도 청구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간주.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연락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개 보면요, 이제 설마 저 행방불명 해버리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답답하면은 돈 사들고 와가지고 내가 한 수십 배 받을 거야. 그래가지고 연락을 안 해야 합니다. 연락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바보짓입니다. 연락 안 해봐. 자기만 손해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결국 이런 이야기죠. 80%나 95%까지를, 땅을 확보를 했는데, 그러면 알박기 때문에 사업이 중단된다고 그러면은 얼마나 이거는 사회적으로 이게 낭비가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위해서 국가가 법을 딱 만들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알박기 때문에 당신들이 사업을 못하는 수가 있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매도 청구가 뭡니까? 상대방이 만약에 안 판다 이렇게 나오면요, 공탁을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매도 청구 제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상대방이 안 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공탁을 하게 되면은 감정 가격밖에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협의할 때는 시가로 주잖아. 그래도 시가는 충분히 협의를 해서 시가로 받으면 될 거를 갖다가 안 판다고 버티고 결국은 감정평가밖에 못 받고 쫓겨난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알박기 하신 분들은 더 이상 이제 알박기가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런 이제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에 그 요건을 알게 되면은 전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토지 소유권을 다 확보하는 것이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한 건데, 국지주지는 토지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들 빼놓고는 사용권은 100% 해도 돼. 사용권은. 근데 만약에 이런 100%가 안 되는 경우는 이 3번과 4번, 이거는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이 불리한 사업에 의해서만, 그러니까 허벌판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게 아니다. 이게 어느 정도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 계획이 결정이 됐을 때, 그때는 이런 것이 이제 토지 수요, 이 사용권을 80% 이상 확보할 때는 나머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 가능한데, 이때는 10년 전부터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고 시로부터 10년 전부터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매도 청구 못해요. 근데 95% 이상을 확보했다면은 나머지 전부에 대해서 5%밖에 안 남았잖아. 그래서 나머지 전부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 매도 청구 절차가 바로 요거다 말이야. 파세요? 안 팔아요? 공탁 사업 시행입니다. 이해되세요? 예. 그리고 만약에 1번과 2번이 만약에 소재가 불명이다. 그러면은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2차례 이상의 공고하고 공고 후 30일 경과되면은 매도 청구를 한 것으로 간주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바로 뭡니까? 그 다음에 절차는 이 1번과 2번의 절차를 안 거치고 바로 공탁으로 간다는 거지. 그 다음부터는. 예,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감정 가격으로 공탁을 해버리고 이제 불도저 가져와 사업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 청구라는 제도가 파세요? 안 팔아요? 공탁 사업 시행이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강제력이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32페이지에 매도 청구가 나오죠. 이 매도 청구가 11회 시험과 13회 시험이 연속적으로 11회, 13회 나왔는데, 선생님, 23회니까 한 10년 동안은 안 나왔네요. 그죠? 예, 올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왜? 이제 우리가 시험이란 거는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동안에 예, 뜸했던 거 있잖아요. 무조건 갑니다. 무조건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올해부터는. 예, 우리가 부동산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라온 데는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고 보야 돼요. 예, 너무 많이 올랐다 싶으죠? 그러면 욕심 부리면 안 돼. 빨리 팔고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10년 동안에 안 올랐다. 아, 그거는 괜찮아요. 그런 지역은. 그런 지역은, 예, 조금 있으면 또 오르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상대적이라는 게 굉장히 그런 부분도 적용이 됩니다. 매도 청구가 바로 그런 이야기죠. 매도 청구 시험이 11회, 13회 나왔다 하더라도 올해 시험에 저는 강력하게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고, 그럼 나머지는 뭐 쭉 제가 이제 책의 문항을 쭉 이렇게 봤더니 거의 뭐 시험에 안 나오거나 여기는 필요가 없는 부분들만 쭉 이렇게 언급이 되고, 간혹 가다가 이제 사업계획 승인의 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은 할 수 없다. 17회 한번 나왔고, 또 이제 주택도시기금을 34페이지 4번 제일 밑에 4번에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주체가 사업주체를 변경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할 때는 기금수탁자로부터 변경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해야 된다 해가지고 옳은 것을 골라내가지고 이게 바로 옳은 것이잖아요. 예, 그렇게 시험에 또 나온 적이 17회 시험에 한 번 딱 나왔어요. 그럼 나머지는 크게 이제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는데, 되겠어요? 예, 되겠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은 사업계획 승인 원자, 두 번째 사업계획 승인 규모, 세 번째 사업계획 승인을 안 받는 것, 네 번째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 자기 땅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땅이 확보가 안 되고 지구단위 계획에 결정이 불리한 사업으로 토지 사용 권한을 일부만 확보하고 나머지를 확보 안 했을 때 매도 청구가 가능할 수 있는 요건이 있다. 근데 매도 청구라는 제도가 굉장히 강제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렇게 협의가 안 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안 팔아요 한다 하더라도 공탁을 하고 강력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매도 청구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자, 이런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우리가 해봤습니다. 되겠죠? 예. 그리고 요거 뭐 좀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요, 얼마든지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질문이 말이죠. 차라리, 그 말로써, 전화로 해가지고, 말로써 해버리면 간단하게 뭐 해결되는데, 이걸 갖다가 문자로 기재를 하려니까 엄청 이걸 막 미쳐버릴 수가 있어요. 예, 이거 문자로 하려니까, 제가 또 독수리 타법에다가 안 그래도 이렇게 문자로 하려니까 시간이 또 굉장히 걸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친절히 제가 이제 그거를 복사를 따와가지고 박아 넣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렇게 해서 답변도 합니다, 제가. 그렇지만은 일일이 이제 다 제가 답변을 하죠. 하는데, 될 수 있으면은 혹시 연락이 가능하면요, 전화번호 있죠? 우리 그
직원들한테 물어봐갖고 전화로 좀 물어봐 주십시오. 전화로. 저는 그게 편해요. 전화로 물어보면 더 이해를 말로써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더 쉽게 말로써 또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또 그런 방법,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해라는 게 아니고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문자화 시키는 것보다도요, 또 말로써 대화로서 또 이해를 하기 쉽게 그런 것도 이제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또 바쁘면 안 되겠지만은요, 또 저도 또 늘 전화하게 되고 기다리는 그런 시간도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늘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시간도 안 되겠지만 될 수 있으면은 또 그런 방법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는 상대평가는 여러분도 조금 노력하고 저도 많이 또 노력을 해서 모든 분들이 또 좋은 결과를 또 가져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그 35페이지에 그 사업계획성 효과 8번에 나와 있지만 일단 요거 놔두세요. 놔두시고 일단 이제 사업계획성 이제 주택을 사업계획 승인 효과보다는요,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행을 하는 절차를 요거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요걸 이해를 한다면은 요거를 이해를 한다면은 전체적인 부분이니까 이해를 좀 하시면은 부분적으로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그 중에서 받는 거니까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이제 물론 사업 주체로서 등록 사업자는 등록이 돼야 되고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나 또는 신고를 통해서 그 절차를 다 갖춰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됐다고 보고 이제 첫 번째가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거잖아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것은 사업 주체가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신청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신청을 해서 며칠 안에 60일 60일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 여부 있죠? 승인 내줄까 말까? 승인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느냐 안 받느냐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60일 안에 결정을 합니다. 그럼 이제 결정이 됐다고 보고요. 사업계획 승인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착공을 해야 되는데 그 착공 시기가 있잖아요. 사업 계획 승인 받으니까 착공 신고를 합니다. 착공 신고를 해야 되는데 요게 5년 이내만 하면 돼요. 5년 이내. 근데 이제 단서가 있습니다. 단서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1년 범위 안에서 연장이 됩니다. 1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가 있어요. 연장. 이게 부득이한 사유가 어떤 거냐면은 만약에 그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문화재가 발굴이 됐다든가 또는 이제 경기가 너무 극히 악화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지연시킬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이제 소유권 분쟁 소송에 휘말려 가지고 분쟁 소송 중에 있는 경우 또는 이제 천재지변이 일어나 가지고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이제 조건부 이행을 함에 따라서 이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이기 때문에 1년까지는 연장이 돼요. 근데 착공 신고를 5년 이내 하게 됐는데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요 기간 동안에 착공 신고를 만약에 하지 않을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던 것이 뭐 될 수 있어요? 취소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5년 이내 착공 신고,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5년 이내 착공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업계획 취소 가능하죠.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 요거 하나 기억을 하시고요. 그럼 정당하게 5년 안에 착공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완공이 되잖아요. 완공이 됐을 때는 이제 사용검사를 신청합니다. 근데 사용검사 신청을 갖다가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요게 이제
사용 검사를 해서 이제 합격이 되면은 이제 사용 검사서가 교부가 돼서 가능하죠. 근데 문제는 여기 이제 15일 안에 사용 검사 신청했을 때 그 사용 검사는 15일 이내 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자, 제 말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은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된 거예요. 부분적인 완공이라고 합니다. 완공이 안 됐을 때 부분적인 완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적인 완공이라는 거는 이 사업 자체가 두 개입니다. 두 개죠. 하나는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인데, 대지 조성 사업과 주택 건설 사업이잖아요. 그럼 대지는 이렇게 그 구획별로 이렇게 구획을 나누잖아요. 그럼 구획별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받을 수가 있고, 주택은 다 단지를 전체적으로 다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동별로 몇 동 이렇게 동별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공동주택은 동별이 아니더라도 무슨 별로도 세대별로 사용 승인을 받을 수가,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적인 완공이 된다는 것은 임시 사용 승인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임시 사용 승인을 받는 거는 대지 조성은 구획별로 받고, 주택은 동별로 받는데, 공동주택은 동별로 받을 수도 있지만 세대별로 받을 수도 있다. 그 별이 몇 개 나오던가요? 별이 3개 나와요. 그래서 임시 사용 승인은 제가 별이 3개 뜬다. 아주 중요해서가 아니라 이 별이 3개인데 하나는 구획별, 하나는 동별, 하나는 세대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임시 사용 승인을 이렇게 받는 것은 구획별, 동별, 세대별로 이렇게 받는 것이 바로 부분적인 완공에 대해서 임시 사용 승인을 받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그럼 적어도 어떻습니까? 요런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는 건데요. 특히 이제 착공과 완공에 이르기까지 나오는 것이 여기 뭡니까? 시공을 하고 시공과 감리를, 여기서 감리자의 감리. 그러니까 시공 감리가 이루어지는 단계가 이 단계입니다. 이 단계. 아시겠습니까? 시공과 감리가 이루어지는 단계. 근데 감리라는 거는 이제 이 시공자가 설계 도면에 따라서 얼마만큼 시공을 잘 했는가, 또 잘못 시공했는가, 또 건축 자재가 이렇게 뭐 불량이 없는가, 이런 것을 감독을 하고 감독과 관리를 한다 해서 감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건축법에는 공사 감리자라고 하지만은 주택법에는 그냥 감리라고 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특히 잘 보세요. 이때 이제 사업계획 승인의 효과라는 것은 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을 때 어떠한 효과가 나오느냐, 이거거든요. 사업계획 승인 받았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오느냐, 딴 거 없어요. 딴 거 없고, 한 개만 본다면은 다른 관련되는 법률에 인허가, 승인 신청, 신고, 이런 거를 안 해도 한글로 의제, 간주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하나만 비근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외국에 뭐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은, 뭐 이렇게 서유럽이나, 이렇게 좀, 이렇게 뭐죠? 스페인이나 뭐 포르투갈, 이태리 이쪽 쭉 하고 영국, 뭐 이렇게 프랑스 쭉 이렇게 다녀보면은요. 하나 발견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전부 다 성당 문화. 이게 이제 옛날부터 이제 성당이 발전되어 있고, 또 성당이 많아요. 많은데 무덤이 없더라고, 산에는. 산도 없는 데다가, 산이 뭐 있어봤자 알프스 쪽이잖아요. 근데 그쪽에는 뭐 산이 있어도 산에는 정작 무덤이 없더라고.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일본에도 그렇더라고. 일본에도 그 산이 무덤이 없어요. 그럼 전부 다 이 무덤이 어디로 가냐? 이게 사람이 사는 교회, 성당, 그쪽에 다 있고, 일본에는 신사입니까? 신사 쪽에 무덤이 다 있더라고.
그 사람이 사는 동네에 무덤이 다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무덤이 어디냐면 산 쪽에 다 있잖아요. 산이 뭐 70%가 되다 보니까 산에 멀리일수록 좋다 해가지고 산 쪽에 무덤이 다 있단 말이죠. 예?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특이한 요소가 많아요. 외국하고 비교해서. 예. 그 중에 예, 하나가 뭐냐? 예, 산에다가 예, 이렇게 야산에 아파트 지으려고 가보니까 무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저게 이제 골치가 아픈 거예요, 저게. 그랬더니 이제 뭐만 받으면 된다고. 사업계획 승인만 받으면은 관련되는 법률의 인허가 승인 신청을 안 받아도 된다. 그래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남의 그 무덤을 파헤치면 개장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개장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게 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장 허가를 안 받아도 받은 걸로 보는 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아파트 건설을 딱 할 때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야. 건설회사가.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만 제발 떨어져라. 떨어졌어. 그러면은 그 앞에 표지판을 딱 붙입니다. 언제까지 이 무덤 파가시오. 안 파가면은 저희들이 임의로 개장을 해서 파헤쳐가지고 딴 데로 이장시켜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할 말 없기 해가지고 딱 표지판을 붙여버리면 끝입니다. 끝. 아시겠어요? 예, 그게 뭐냐? 다른 법률의 인허가 승인 신청 신고를 안 해도 한 것으로 보는데 그 중에 바로 말씀드린 우리나라는 산에 무덤이 많다 그랬죠? 예, 그 무덤을 전부 다 어떻게 개장 허가를 다 일일이 받아서 딴 데 일일이 옮겨야 되는데 예, 옮기지 않고도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그죠? 요것만 받아내면은 그냥 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장 허가 안 받아도 되고 농지법에 농지 전용의 허가를 안 받아도 되고 산지 전용 허가 안 받아도 되고 또 건축법에 건축 허가를 안 받아도 받은 것으로 본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관련되는 각종 법률의 인허가, 허가, 승인 신청, 신고 이런 것을 안 받아도 받은 것으로 본다. 이게 가장 큰 효과예요, 지금. 이렇게 말했는데도 여러분 또 물어봅니다. 선생님, 아니 그러면은 그게 뭐 분묘기지권 그런 건 어떻게 됩니까? 필요 없다니까. 개장 허가를 받은 것도 보기 때문에 일정 공고만 합해버리면 자기 업무 다 한 거예요. 건설회사는. 그러면 누구 겁니까 이거를? 결국은 이게 뭡니까? 딴 데 이장시키는 부분은 그거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서 하는 문제고 우리가 아파트는 짓는 데는 관계가 없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아파트 짓는 데는 관계가 없다 이겁니다. 뭐만 받으면 되니까 사업계획 승인만 받으면 되니까 각종 인허가 승인 신청 신고를 안 해도 한 걸로 본다. 굉장히 큰 효과잖아요. 지금 엄청난 효과지. 엄청난 효과. 그게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지 주지 같은 경우는 땅 한 평 없어도 토지 수용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럼 그 토지 수용을 해서 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 바로 사업계획 승인만 받으면은, 그때부터 토지 수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이런 정도로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승인 취소 사유가 36페이지 쭉 있잖아요. 예, 36페이지 보십니다. 첫 번째, 승인 받은 날부터 5년 안에 공사 시작, 착공을 안 하면은, 승인 취소할 수 있다. 됐고, 그 다음에 경매나 공매 등으로 소유권 상실. 그럼 하나 나왔네. 승인 취소 가능 하나 나왔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요, 공매나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상실된 거야. 그러면 이미 자기 손 떠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승인 받은 게 뭐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뭡니까? 부도 파산이죠. 부도 파산. 이때는 부도 파산 등으로 공사 완료가 부도나 파산 등으로 공사 완료가 불가능합니다. 하고 싶어도 저희들이 돈이 없어 못합니다. 그 완료가 불가능하죠. 예, 그럴 때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승인 취소 사유가 몇 개다? 세 개다 이거지.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사업계획 승인 취소 사유 중에서 승인을 받고도 5년 이내 착공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공민화 경매 등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부도나 파산 등으로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끝나죠. 예,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사업의 시행, 건설공사 착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